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재혼한 관계입니다. 정확하게 저는 초혼, 남편은 재혼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은데 전 아내가 아들을 보여주지 않아. 아들도 나보다 돈 잘 버는 자기 엄마를 더 좋아해서 나는 만나기 싫다고 하더라고. 양육비를 보내주긴 하는데 내가 주는 푼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 그것조차도 여의치가 않네. 비 맞은 강아지처럼 외롭다 말하는 그의 말에 저는 동정심과 함께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느새 애정이 되었고 그와 만남을 지속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아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 아들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곤 했어요. 어쩌면 그런 가정적인 모습에 더 마음이 간 걸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런 사람과 이혼한 건지 전 아내분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추억 이야기를 하면서도 유독 이혼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아끼는 그에게 구태여 묻지도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그의 상처를 찌르는 일이 될까 두려웠어요. 남편 친구들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지만 자기들도 모른다는 말만 하더군요. 제 전 와이프요? 글쎄요. 일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밖에 표현을 못하겠네요. 부부 사이의 문제는 없는 것 같았는데 남의 집 가정사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가끔은 대답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말 그대로 남의 가정사이니 말하기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했네요. 자기는 처음 결혼하는 거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나는 자기한테 맞출게.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도 남편은 무척 다정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전부 다 제 취향에 맞춰준다면서 결혼식이며 신혼여행이며 다 제게 맡겨주더라고요. 어쩐지 다 나한테 떠넘기는 것 같은데 그냥 기분 탓이겠지? 이런 생각이 간혹 들었지만 그냥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냥 나한테 맞춰주는 거겠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끔 해주는 거겠지.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전 와이프 분은 그냥 돈 버는 것에 욕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식이 제 머릿속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제 취향의 결혼식, 제가 가고 싶었던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그와 함께 살게 되었을 때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의 반려를 찾았다는 기쁨,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살 수 있다는 기쁨에 전 와이프에 대한 불안이 한꺼풀 사라졌죠. 아쉽게도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요즘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부부도 많고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시간 될 때 해야지 하는 정도의 인식만 있었고요. 저는 결혼하고 난 뒤에도 일을 했습니다. 다니고 있던 회사를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뭐? 울산지사로 가야 한다고? 그쪽 담당자가 이번에 퇴사를 해서 나보고 대신 들어가라고 하더라고. 연봉 조건도 좋고 직급도 오르는 거라 나는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나도 같이 가야 하는 건가? 안 그러면 주말 부부를 해야 하는 거니까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나도 여기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다 두고 가는 건 좀... 결혼식 올리자마자 주말 부부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나도 자기랑 떨어져서 살고 싶지 않아. 자기가 일 그만두고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사실 그의 연봉이 오르면 제가 일을 그만두고 따라가는 게 맞긴 했습니다. 하지만 영 찜찜하더라고요. 경력이 길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아무 연고도 없는 울산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말이죠. 친정도 친구들도 죄다 서울에 있는데 저 혼자 울산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은 제게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 울산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를 믿고 따라가기로 했어요. 울산으로 가고 난 뒤 한동안은 이사하랴 동네질이 익히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지방 도시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어요. 사투리라던가 특히 주변 사람들이 서울에서 온 세댁에 대해 가지는
관심이 참 힘들더라고요. 아이고, 동네 새댁이요? 어디에서 왔어? 말씨는 서울 말씨인데. 애기는 없어? 아니, 왜 없어? 아기 빨리 낳아야 해. 그래야 나중에 다 키우고 조금이라도 젊을 때 놀러 다니지. 다들 제 생활에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은지 이웃 간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서울에서 살던 저에게는 이런 관심도 참 부담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게 관심과 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처음 이사간 당시에는 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주는 거지? 혹시 무슨 다단계라도 시키려고 저러는 건가? 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을 쉼없이 의심하고 적응하는데 힘들어하는 저와는 달리 회사를 다니는 남편은 빨리 적응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거야? 내 마음까지 불편하게. 자기는 회사 다니니까 어렵지 않지. 나는 집에서 나가봤자 마트 정도 가니까 당연히 적응하기 힘든 거 아니야? 그럼 뭐 아르바이트라도 나가보던가 아님 학원을 다니던가. 네가 친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 친한 사람 한둘 만들다 보면 금방 적응할 수 있을걸? 제 마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주말이면 본인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가는 남편의 모습이 참 야속했습니다. 가정에 충실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외로운 저를 쓸쓸하게 버려두는 그를 보며 저는 결혼을 조금씩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저는 집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대학 다닐 때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봤던 저였길래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프랜차이즈 카페는 아니었지만 동네에서 꽤 크게 운영하는 개인 카페였고 제 또래 아르바이트생들이 몇몇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공고를 본 다음 날 곧장 이력서를 들고 가 면접을 보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제가 말하는 것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력도 있고 일하는 건 큰 문제 없겠네요. 네, 사장님. 우리 가게에는 죄다 사투리 쓰는 애들밖에 없는데 조곤조곤한 서울말 쓰는 아가씨가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네요. 제 말투가 아나운서 같다면서 저를 채용하시고는 다음 날부터 바로 나와 달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카페 업무는 그리 어려운 게 없었기 때문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요. 우리 동네 아줌마들 다 그래요. 남의 집 살림에 관심이 유독 많아. 다들 촌사람들이라 그런가 봐요.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언니, 이번에 우리 본가에서 사과 몇 개 보내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가서 같이 먹어요. 다들 정이 많고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울산 생활에 익숙해지고 아르바이트에도 익숙해질 때쯤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서울로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언제는 울산으로 내려와서 일하라고 하더니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 연계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더 늘어난 것 같네. 투덜거리던 남편은 서울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가서 호텔이라도 가는 줄 알았는데 아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어요. 물론 숙박비는 회사에서 지원해 주지만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면서 매번 그 집에서 신세를 지더라고요. 재수씨,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놈 술 안 먹이고 우리 집에서 잘 재울게요. 정말 감사해요. 애들 보느라 힘드실 텐데. 에이, 저희 애들도 치성이 좋아해요. 잘 놀아주는 삼촌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니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남편의 친구인 세영씨와 그네 아내 수지씨는 결혼 전부터 저와도 연락하고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출장 중에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하면 불편할 만도 한데 워낙에 친하고 성격도 좋은 친구분이라 남편이 방문해도 환영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죠. 한번 서울 출장을 가기 시작하니 남편의 출장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이제 관리자급으로 승진하기도 했고 그만큼 일도 많아졌으니 출장도 자주 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두 번으로 늘어나더니 거의 매주 출장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남의 집에 민폐를 끼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 정도로 자주 방문하면 미안하잖아요. 게다가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남편이 도시락이며 간식이며 이것저것 가방에 챙겨 오더라고요. 자기야, 이 도시락통은 뭐야? 처음 보는 도시락통인데? 아, 재수씨가 챙겨준 거야.
내가 일하는 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가면서 먹을 김밥이랑 과일을 싸주더라고. 요즘 기차에서는 못 먹지만 그래도 덕분에 기차역에서 간단하게 식사 때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 뭐. 뭘 이런 것까지 챙겨주신대. 나중에 감사하다고 인사 좀 해야겠다. 에이, 안 그래도 돼. 안 그래도 내가 매번 뭐 사드리고 그러고 있어. 굳이 자기가 인사 안 해도 돼. 사가는 거랑 인사하는 거랑 같아. 안 그래도 애들 있는 집에 숙박시키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뭐라도 해드려야지. 아휴,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오히려 그쪽에서 부담스러워 한다고. 남편은 한사코 말렸지만 울산에 살면서 동네 사람들 정에 익숙해져 그런 걸까요? 뭐라도 하나 안 해주면 미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뭘 해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출장이 잡힌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남편이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아하니 세영씨인 것 같더라고요. 조용히 남편의 옆으로 다가가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니 소스라치게 놀라는 남편. 더듬거리며 허공에 손을 휘젓던 남편이 제게 겨우 말했습니다. 뭐야, 자기 언제 왔어? 언제 오긴 방금 왔지. 지금 전화하는 거 세영씨야? 나도 전화 좀 바꿔줘봐. 왜? 굳이 인사할 필요 없다니까 그러네.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시끄럽고 빨리 바꿔줘봐. 남편이 옆에서 말렸지만 저도 염치라는 게 있죠. 남편의 폰을 거의 빼앗듯이 들고 와 수화기를 귀에 대었습니다. 세영씨, 안녕하세요. 재수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이에요. 이 사람이 신세 지고 있는데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부담 줄 수도 있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하도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뭘 연락까지요. 저희는 괜찮아요. 그래도 도리가 있죠. 잠깐 수지씨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네? 와이프는 왜? 그냥 인사 좀 하려고요. 바꿔주세요. 남편 친구는 고민하는 듯 하더니 잠시 후 자기 아내를 부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옆에서 전전긍긍 초조하게 저를 보고 있었어요. 왜 초조해 하는지 이때까지는 몰랐죠. 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나야 잘 지내지. 수지씨는 잘 있어? 애들도 잘 있고? 저나 애들이야 건강하게 잘 있죠. 내가 미안해. 애 있는 집에서 이 사람 재우는 거 영 미안하네. 서울 갈 때마다 신세 지는 것도 참 그렇지? 이 사람이 조용히 다니는 편도 아니고 술도 같이 마실 텐데 애들 괜히 괴롭히고 그러는 거 아닌가 몰라. 네? 전에 도시락도 참 고마워. 이 사람 과일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알고 싸서 보내준 거야? 내가 너무 고마워서 쌀이라도 좀 보내줄까 하거든. 우리 친정에서 유기농으로 쌀 농사를 지으시는데 애들 먹이기에는 역시 유기농 쌀이 좋겠지? 내가 특별히 좋은 걸로 골라서 보내달라고 할게. 도시락 통도 다 씻어 뒀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음에 돌려 보낼 테니까. 수지씨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째서 조용한 걸까 생각할 즈음에 남편이 갑자기 제 손에서 전화기를 확 빼앗아 가더라고요. 자기야, 재수씨 애들도 재우고 슬슬 자기들도 잘 준비해야 할 텐데 이렇게 계속 통화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시간은 빼앗지 말자, 응? 그것도 그렇네. 수지씨 잘 자. 만약 이때 남편의 식은땀 한 줄기를 제가 보았다면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아르바이트를 나가려는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지씨였어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남편의 친구 아내인 관계라 사적으로 연락하는 일은 잘 없었는데 그날은 먼저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지씨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언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솔직하게? 자기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무슨 일이길래 목소리가 그렇게 안 좋아? 언니, 사실은요. 치성씨 우리 집에서 자는 거 아니에요. 응? 뭐라고? 치성씨 우리 집에서 자는 거 아니라고요. 서울 출장 올 때마다 언니한테는 우리 집에서 잔다고 했죠? 그랬어. 자기네 집에서 친구들끼리 술 좀 마시다가 잔다고. 내가 그래서 자기한테 항상 미안하더라고. 애들도 있는 집에서 술 마시고 늦게 자고 민폐 끼치는 건 아닐까 하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치성씨 우리 집에서 한 번도 자고 간 적 없거든요. 그거 정말이야? 우리 집에서 자기는커녕 저는 치성씨가 서울로 오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게다가 오히려 제가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제대로 좀 이야기해봐. 그게 사실은 우리 남편이랑 치성씨가 하는 대화를 들어버렸거든요. 언니랑 전화하고 난 뒤에 다시 전화해서 소곤거리는 걸 들었는데 우리 남편이 언니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 아무래도 치성씨가 시킨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왜 거짓말을 시켰다는 거예요? 설마 그 집에서 잔다는 거짓말이요? 정말로 맹세하는데 치성씨는 우리 집에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언니랑 전화할 때 도시락이니 뭐니 하는 소리 듣고 영 이상하더라고요. 사 먹었으면 사 먹었다고 하지 왜 제가 만들어줬다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말해주더라고요. 치성씨가 거짓말 시킨 거라고. 자기는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다고. 대체 이게 다 무슨... 남편이 예전에 저 몰래 돈 사고를 쳐서 치성씨한테 큰돈을 빌린 적이 있는데 그거 안 갚아도 되는 대신에 거짓말에 동참 좀 해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럼 남편은 대체 서울 갈 때마다 어디에서 잔다는 거예요? 호텔이나 숙박업소에서 잔다고 하면 굳이 저한테 비밀로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게 사실은 전 아내분 집에서 자는 것 같아요. 전 아내요? 다시 들을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단어를 심지어 타인에게서 듣게 된 제 심정은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전 아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수지 씨는 제게 계속해서 말을 해 주었습니다. 치성 씨가 한 번 이혼하고 재혼한 거 알고 있죠? 이혼한 아내 사이에서 애도 하나 있고 애 보러 간다는 핑계로 서울 올 때마다 그 집에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알면 싫어할 거라고 우리 남편한테 거짓말 좀 해달라고 한 거고요. 우리 남편은 생각도 없이 돈 안 갚아도 된다고 하니까 좋다고 동참해 준 거래요. 그러니까 현 마누라는 울산에 버려두고 자기는 서울에 사는 전 마누라랑 아들이랑 같이 잔다는 말인 거죠? 전 마누라 집에서? 요즘 출장이 좀 잦아지지 않았어요? 그거 다 핑계 대고 자기 아들 본다고 서울 올라오는 거래요. 서울 오자마자 바로 아들 보러 간다고 전 아내 집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제 저한테 무릎 꿇고 거짓말해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면서 다 이야기해줬어요. 그랬던 거구나. 그래서 출장이 많아진 거였어. 언니 미안해요. 바로 이야기해줬어야 하는 건데 나까지 언니를 속인 셈이 되었네요. 그래도 언니 좋은 사람이고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수지씨 잘못이 아니지. 수지씨도 모르고 있었고 나한테 바로 이야기해 줬잖아.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요. 일단 나는 좀 생각해 봐야겠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네요.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아직까지도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는 태연하게 제 옆에 앉더라고요.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일하는 데에서 문제라도 있었던 거야? 참 뻔뻔하기도 하지. 차마 닫지 못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놀란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냐고 묻지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차갑게 쏘아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그동안 전 아내 집에서 잤다면서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했어? 뭐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세영이 그놈이 이야기한 거야? 누가 이야기했는지 당신이 알아서 뭐 하게? 화를 내든 뭘 하든 나중에 당신 혼자 알아서 해. 지금은 대답이나 하고 진짜로 전 아내 집에 가서 잔 거야? 아들 본다고 핑계 대고? 아니 그게 자기야. 아들 본다고 한 건 핑계가 아니야. 이혼을 했어도 나는 그의 아빠잖아.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었을 뿐이고. 어쨌든 그 집에서 잤다는 거네? 그렇잖아. 자기도 이해해주는 거 아니었어?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건 우리가 애를 낳아도 마찬가지일 거고 정말 그것뿐이야. 다른 뜻은 없었다고.
나쁜 뜻이 없는데 왜 친구까지 네 나쁜 짓에 끌어들이냐고. 차라리 그냥 방 하나 잡아서 논다고 하지. 왜 친구 집에서 잔다고 거짓말을 해? 언젠간 다 들통 날 텐데. 그래야 당신이 안심하지. 의심도 안 하고 내가 술 마시고 혼자 방 잡고 노는 것보다는 안심할 거 아냐. 그래, 출장 전에도 서울에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러 간다고 뻔질나게 오갈 때도 전 와이프랑 애 만나러 간 거였구나. 세영씨 시켜서 술 마시고 당신 데리고 자기네 집에서 잘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해서 난 또 철석같이 믿었지. 못 보던 셔츠를 입고 와도 세영씨 옷 입고 온 건가. 도시락통을 들고 와도 세영씨 와이프가 챙겨줬구나. 바보같이 그 사람한테 고마워하면서. 아니 그냥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얘 엄마가 셔츠를 세탁해 놓은 게 몇 개 있어서 깨끗한 걸로 갈아입고 온 거지. 미친놈. 너 혹시 울산으로 나 데리고 내려온 것도 너는 서울로 출장 가는 것도 지원해서 한 짓이야? 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서울에서 멀리 울산에 떨어뜨려 놓고는 출장 핑계로 서울에 있는 전 부인집에 마음껏 드나든 거잖아. 구야, 친구랑 술 핑계는 한계가 있으니까. 뭐? 아니야, 실수, 농담. 가짜는 말로 변명을 하며 양손을 휘젓는 그를 보는데 이게 무슨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미 한 가지 거짓말을 알아버려서 더 이상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 같았어요. 당신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이미 못 믿겠는데? 전 아내 집에서 자놓고는 친구 집에서 잔다고 거짓말까지 했는데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도 거짓말일지 누가 알아? 아니 진짜야. 이 말은 진짜라고. 못 믿어. 애초에 아들이 보고 싶다는 그 말도 전부 다 거짓말로 들려. 아들이 보고 싶었으면 아들만 보면 되지. 왜 그 집에서 자고 오기까지 하는데? 막말로 그 집에 CCTV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아들이랑 자는지 전 아내랑 끌어안고 자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야. 됐어. 비밀로 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워. 이런 마음으로 더 이상 당신이랑 같이 못 살 것 같아. 그냥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이혼이 아니라 그냥 파혼이네. 집은 내가 나갈 테니까 혼자 알아서 잘 살아봐. 남편은 제가 나가는 날까지 저를 붙잡았습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저를 홀리려고 하더니 급기야 화를 내기까지 하더군요. 너 때문에 또 이혼남 됐잖아. 이미 결혼식도 다 해서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어쩔 거야. 어쩌기는 뭐 어째. 그렇게 좋아하는 전 와이프랑 재결합하던지 알아서 해. 괜히 두 집 살림하면서 엄한 여자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빠르게 짐을 싸들고 그 집에서 나와 다시 서울로 올라온 그날 수지 씨가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차가 없는 저를 대신해서 새 집으로 짐을 옮겨 주었어요. 저녁에는 세영 씨가 멋쩍게 머리를 긁으며 집들이 선물을 하나 사주더라고요. 그동안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 돈 대신에 거짓말 해주는 정도라면 싼값이라고 생각해 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게다가 친한 친구놈이다 보니 이게 그놈을 도와준다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생각까지 했네요. 그렇게 세영 씨의 사과를 받고 저는 세영 씨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다시 서울 생활을 하면서 연이 끊어졌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고 전 회사에 다시 복직을 하면서 나날이 바빠졌습니다. 그놈과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다시 일을 손에 쥐니 울산에서 여유롭게 카페 일을 하던 때가 그립더라고요. 울산에서 만난 지인들과는 간간히 메신저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좁다면 좁은 동네였기에 전 남편의 소식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놈은 저와 헤어지고 난 뒤 또 여자를 만난 모양입니다. 언니, 내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언니 전 남편이 글쎄 또 다른 여자랑 재혼을 했다지 뭐예요? 뭐? 재혼? 헤어진 지 얼마나 되었다고 재혼이라니? 뭐 전 와이프랑 재결합이라도 한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상대가 엄청 어린 여자이라고 하던데 대학생? 회사 인턴?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상대가 제 동생 학교 선배인가 그래서 잘 알고 있거든요. 세상에 40도 넘은 놈이 20대 여자애랑 재혼이라니. 재주가 좋다면 좋은 거네. 대단하다 대단해. 그게 아무래도 사고 쳐서 결혼한 것 같아요.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애까지 임신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쓰레기잖아요. 뭐 임신?
와, 그건 좀 대박인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헐레벌떡 혼인신고만 급하게 하고 같이 살고 있다나 봐요. 언니랑 살던 그 집에서요. 그 여자는 찜찜하지도 않은 건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놈이 돈이 어디 있어서 새 집을 사겠어. 팀장이라고 해도 전 아내한테 양육비 준다고 힘들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힘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매일같이 싸우고 있다고도 하고요. 어쩐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참 어린애를 임신시켰다는 건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은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처럼 흘러간다고 하던가요. 몇 달 후에 수지 씨와 아이들을 만나 놀아주고 있는데 수지 씨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 이야기 들었어요? 치성 씨 이혼했대요. 뭐, 이혼? 아니, 애 생기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나도 그 이야기 했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놈 확실하게 이혼 당했다고. 보니까 언니 때처럼 전 아내 집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집 살림하는 꼴을 들켰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한 번 혼나고도 정신을 못 차렸단 말이야? 솔직히 거짓말 하는데 동참해줄 인간이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 남편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동참 안 해주니까 더 빨리 들켰대요. 이번에는 혼인신고도 하고 애도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위자료랑 양육비도 뜯겼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애는 또 보고 싶은지 양육비 낼 테니까 면접 교섭권은 달라고 싹싹 빌었다네요. 그럴 거면 자기가 키우던지. 애 키우면 자유롭게 못 돌아다닐 것 같아 그러겠지 뭐.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전처랑 재결합하는 건가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소개팅 받는다고 하던데요. 뭐? 그놈한테 소개팅을 시켜줄 만한 인맥이 남아있기는 해? 글쎄요. 울산 바닥에서도 이미 소문 다 났고 서울 지인들이나 있을까 싶네요. 이혼을 3번을 당했으면 여자애 질릴만도 한데 뭘 또 만난다고 그러는 건지. 정말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여자 없으면 살지 못하는 몸이라도 되는 건지 그놈은 욕심을 부려가며 여자를 만나더라고요. 결국 새 여자를 만난 그놈은 그 여자 또한 임신을 시켰다고 합니다. 서울, 울산, 그리고 또 서울을 번갈아 가면서 이젠 아주 새 집 살림을 한다고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싹 났다고 하더라고요. 두 집 살림하는 사람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설마 새 집 살림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세상 그런 놈이 어디 있대요? 그것도 세영 씨가 들려준 이야기야? 남편도 요즘에는 치성 씨랑 안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치성 씨한테 빌린 돈도 싹 갚았어요. 깔끔하게. 두 집 살림 정도였다면 그래도 애가 있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었지만 각 마누라마다 애 한 명씩 두는 것도 우습지 않느냐고. 새 집 살림이 말이 되냐고 하면서 다들 손절하고 떠난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죠. 새 집 살림이라 그나마 나는 애가 없어서 다행이네. 진짜 언니는 애 없어서 다행이에요. 애 있었어 봐. 그놈이 애 타령하면서 또 언니 만나고 싶다고 절절 기었을걸요? 언니네 집도 그놈 양식장이 되었을지 몰라요. 양식장이라 뭐 틀린 말은 아니네. 그러다가 전 아내들 사이에서 애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나 몰라. 몰라요 뭐. 자기 인생 알아서 망치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말리겠어요. 자기 친구들 말도 안 듣는다는데. 그것도 자기 거짓말에 동참 안 해줬다고 자기가 손절한다고 나서는 거 있죠? 진짜 어이없지 않아요? 수지 씨는 아직까지도 가끔 제게 연락을 하면서 전 남편 놈 험담을 하곤 합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단물이 빠져야 하는데 그놈은 씹을 때마다 단물이 충전되는 것 같아요. 결혼 예정이신 분들은 혹시 남편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상식 없는 놈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잘 숨어 있더라고요. 물론 모든 이혼남들이 다 애 핑계 대고 전처집에 드나들지는 않을 테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